아침의 매일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빵 그리고 과자 등 가격이 오늘부로요 또 크게 오릅니다. 난방비까지 폭등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는요 미처 상상하지 못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먹는 것도 좀 줄여야 되고 보온도 좀 줄여야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봄이 오면 좀 나아질지 모르겠는데요. 이 상황 이게 잠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이런 상태를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건지 좀 명확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 일면기사 바로 출발하죠. 먼저 매일경제 소개해드리죠. 자,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는요.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 쇼크다. 삼성 반도체 사실상 감산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삼성전자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부분 뭐 등등등 다 심각합니다. 뭐 97%의 영업이익이 줄었다. 이런 통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적자가 크게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인 재배치 생산 효율화, 뭐 글로벌 불황 속 자연적 감산을 시사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가운데요. 오늘 아침에 관련 소식 하나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역시 반도체 기업이죠. 작년 4분기 같은 기간입니다. 영업 손실이 1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나게 영업이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크게 줄어들었다는 소식 아침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동아일보 보시죠. 주요국 성장률을 올린 IMF 국제통화기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경제가 그래도 좀 이제는 나아지려나 이런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요. 한국은 3번 연속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한 2번 낮췄거든요. 올해 들어 또 낮춘 거예요, 성장률을. 자, 보죠. 올해 한국 성장률은 2.9, 2.1, 2.0, 결국 1.7까지 내려갔습니다.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수출 부진, 부동산, 고금리 뭐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여파가 있다는 건데요. 다른 나라 보면요.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은 성장을 좀 더 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성장 전망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보시죠. 자, 보복 강도를 높인 중국, 한국발 입국자 코로나 전수검사입니다. PCR 검사입니다. 그동안은 이거 없었거든요. 자, 오늘부터 시행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비자 제한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맞불 보복 조치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한덕수 총리 중국에 대한 비자 제한 이거 해제 뭐 약간 좀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남겼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겨레 보시죠. 아래쪽에 있습니다. 난방비 얘기가 오늘도 빠지지 않고 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내놓은 거는 기초수급 대상 뭐 이런 분들 우선 돕는다 그랬죠.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사정은 나았지만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대통령실 당정 이달 초 협의고요. 중산층 지원책도 곧 논의해서 내놓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그 뉴스의 의미 짚어주시기 위해 오늘도 아침부터 네 분께서 아주 신중하고 집중적으로 준비 좀 해주셨습니다. 네 분 소개해드리죠. 자, 우선 화면 가장 맨 왼쪽 첫 자리입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는 김수철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아침에 매일경제가 다룰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콕 집어 보복입니다. 콕 집어 보복. 짐작하시겠죠? 일면기사 때 잠시 언급해 드렸는데 중국 얘기입니다. 자, 그럼요. 기사로 좀 보겠습니다. 중국 방역 맞불 또 났다. 한국발 입국자만 코로나 검사 격리 부활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건너간 비행기를 타신 분들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좀 더 보죠. 자, 한국 단기 비자 제한 한 달 연장에 차별적 조치 유감 뭐 이런 입장을 내면서 보복에 나선 거죠.
어느 정도 예상은 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도요. 우리 당국도. 오늘부터 직항 탑승객 입국 뒤 검사, 격리 기간 검사 종류는 알 수가 없다. 이것도 오늘 가봐야 합니다. 지금.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여기 보면 뭐 같은 내용이죠. 오늘부터 전원 PCR 검사. 12시간 전에 돌연 통보. 뭐 늘 그렇습니다. 중국은 뭐 느닷없이 뭘 발표하고 적용한다 하죠. 보통 통상적이라면 이런 거는요. 한 뭐 최소한 일주일 정도 예고를 합니다. 언제부터 하겠다고. 근데 그냥 다음 날 하겠습니다. 그리 아세요. 뭐 이런 분위기예요, 늘. 추가 보복 조치. 이런 가운데 한덕수 총리. 중국발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기 해제 검토하겠다. 약간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좀 완화된 입장을 보인 거죠.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글쎄 이걸 의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입장을.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한덕수 총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충분히 우리가 좀 감내할 만하다든지 하는 판단이 되면은 2월 28일까지 되지 않더라도 그 전이라도 저희로서는 그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 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윤영걸 전 대표님. 네. 글쎄요. 뭐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 역시 중국이군요. 뭐 일단 보복 조치라는 건 뭐 명확해 보이고요. 그런데다가 이것도 뭐 갑자기 그냥 내일부터 합니다. 이거 맞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우선 뭐 중국의 오만한 방자한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시작돼가지고 예. 우리가 과거에도 3년 전에도 가장 큰 피해를 봤잖아요. 중국은 지금도 그걸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가장 아니라고? 큰 피해 봤는데 오히려 한국 때문에 자기네들이 왔다고 그 오히려 모함을 뭐 다른 하고 나라에서 그랬잖아요. 유입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또 설명이 그리고 그동안 있었어요. 이번에도 또 그동안에 봉쇄했다가 다시 풀어서 세계 각국이 중국에 대해서 비자를 강화했는데 우리도 했잖아요. 예. 근데 한국에 대해서만 유독 저렇게 보복을 세게 하는 거는 한국이 만만했던 거죠. 그동안에 한국에 대해서는 밀면 밀렸잖아요. 옛날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예. 시진핑한테 가서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산이고 또 중국 대사 노영민 전 대사는 예. 만절필동 황하의 강은 다 동쪽으로 흐른다. 예. 중국 중심 황제를 모시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신임장 제정할 때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도가 남아가지고 한국은 밀리면 밀린다. 예. 뭐 이런 태도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저렇게 오만방자한 거를 보인다. 뭐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외교에 대해서도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비자가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전혀 소통이 없었냐 이거죠. 왜 전혀 이게 그냥 발표하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중국 쪽하고 무슨 얘기를 할 창구는 있는가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지금요? 우리가 원칙은 지키되 예. 대화 창구는 열어는 그게 외교하는 일 아니에요. 중국 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중국이 일차적인 문제는 있지만 예. 외교의 대화 유연성이 있느냐. 지금 일본은 중국에서 오는 비행기 비자를 좀 완화했어요. 예. 타이완, 대만도 중국을 막았다가 예. 이달 7일부터 예. 다시 연대요. 그러니까 중국을 막았다는 이웃 국가들도 지금 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전히 좀 강한 게 우리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원리 원칙은 지키되 저는 예. 여기에 대해서 중국하고 대화해서 우리도 풀 수 있으면 풀어야죠. 근데 너무 지난 정부는 너무 굽히고 들어갔으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우리 외교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혹시 지금 우리가 네. 이런 외교적 판단을 할 때 과거 정부의 모습이 조금 의식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반대로만 하려는 거 아니냐. 예. 강한 방역 당국은 강하지만은 외교는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나토 사무총장이 예.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 가스가 예. 경제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예. 아니라 안보의 문제다. 한국도 중국에 대해서 희귀금속이나 많이 들어오지 예, 않냐. 중국에서 문 닫으면 너희들 어떡할래? 우리 가스 때문에 고통받은 거 니네도 한국도 크게 고통당한다.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책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중국에 대해서 속 좁은 태도를 비난하는 거와 아울러 우리 외교도 예. 좀 유연성을 좀 발휘해야겠다. 저는 예.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 네. 사실 결과적으로요. 피해는 중국에 어떤 일이 있어서 중국으로 들어가야 되시는 분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이요.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이 중국에 들어가는 게 어려워진 거죠. 지금 네. 이게 아무래도 좀 제한이 된 거고. 뭐 예를 들면 기업인 등등등입니다.
자, 우리 정부 중국이 이렇게 나올 걸 예상을 못했을까요? 지금 아까 윤석열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책 없이 먼저 지르고 봤다. 이게 저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에 대해서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와 달리 자존심 세웠다. 시원하게 할 말하고 있다. 행동하고 있다. 자, 약간 심리적 만족감인가요, 그거는?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실 때 아니면 뭐 지금 용산이라든지 예. 뭐 지금 외교 당국이 생각할 때 와, 속 시원하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자존심 세웠다고 기뻐할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피해는 예. 우리 기업 나아가서 이게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예. 우리 국민들, 우리 서민들, 약자들이 보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복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중국이 보복을 먼저 풀어줄 거라고 기대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를 기대하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중국의 보복을 받으면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중국의 리오프닝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거라는 전망들이 예. 장밋빛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예. 화장품 산업, 콘텐츠 산업을 비롯한 우리 그동안 중국이 봉쇄되면서 고통받았던 우리 산업들이 예. 그 수혜를 못 받고 또 힘들어질 가능성이 아직 있습니다. 여전히 뭐 완전하게 뭐 해제가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닌 걸로 지금 그렇죠. 알려져 있죠, 지금요. 게다가 지금 다음 주면 예. 중국인들의 그 해외 집단 단체 여행이 허용이 됩니다. 아. 근데 지금 이번 사태로 인해서 중국 내에 반항 감정이 높아집니다. 예. 일본과 동남아는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온다며 예. 관광 수지를 어떻게 하면 높일까? 어떻게 더 우리가 흑자를 볼까? 그 나라들은 지금 비자 제한 안 하고 있으니까.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항 감정을 높이면서 중국인들에게 오히려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가라고 떠밀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중국이 하는 행동이 다 마음에 들고 예. 지난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굴욕적인 사람들만 모여 있어서 그랬을까요? 실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 과연 윤석열 정부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 글쎄요. 뭐 일본도 그렇지만 중국 언젠가부터 우리나라를 특히 우리 정부를 굉장히 시험에 들게 하고 있습니다. 늘 여러 가지 사안으로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태도가 정부에 따라 좀 다르다. 그리고 혹시라도 뭔가 그런 영향을 받는 게 그러니까 정책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요. 글쎄요. 뭐 결과적으로는요.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뭔가 슬기롭게 좀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